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가 있는 곳입니다. 4호선 인덕원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어제 누구보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아래층 법정 311호 법정에서 그렇죠.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표정에 대해서 좀 취재가 된 게 있죠. 일단 이제 그 재판을 아마 이제 특히 원래는 419호 법정에서 계속 이제 대법정에서 받아왔는데 그날은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위에서 하면서 바로 밑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아마 어제 이제 그 재판에서도 결국 아마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본인한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옆에 있는 변호인한테 시시로 각각으로 되는 이제 이거 스마트폰으로 전해지는 속보를 통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또 이제 옆에 있는 최명성 변호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판 결과를 듣고 좀 한숨도 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양이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재판 내용 중에서 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제 공모 관계라고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지만 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이쪽 재판부가 상당히 그 많은 이제 원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볼 때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쪽 재판부에서 공모관계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뭐 한마디로 이제 경제적 공동체다, 한 주머니 찬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작년도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었는데 저기서 보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하는 수준의 역할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경제 공동체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게 우리 법률상이나 판례상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법률상은 뭐냐면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이 직접 돈을 안 받아도 제3자가 받아도 공무원이 받은 거와 똑같은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또는 이게 그 공무원의 채권자. 왜 공무원의 채권자가 받으면 공무원이 갚을 걸 대신 갚잖아요. 또는 이게 공무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받아도 이게 공무원이 받은 건 똑같이 단순 뇌물이다.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우리가 경제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판례를 보면 경제 공동체론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이미 뇌물을 받기로 공모를 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제3자는 공동정범이 아닌 제3자가 받았을 때 저 공모 안 한 이게 제3자 뇌물인데 둘이는 이게 충분히 뇌물 받기로 공모했기 때문에 누가 받았던 관계없이 무조건 이게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다. 어제 이게 판례거든요. 따라서 이게 요 판례에 대해서 아마 이게 기존에 이런 판례가 있기는 있어요. 또 이게 반대치도 학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요 부분도 이게 그 상당히 논란이 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돈을 받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과 똑같냐, 성립하냐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뇌물로 인정된 그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삼성이 돈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줄 때 아까 이제 77억 9천만 원을 건네줄 때 최순실 씨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건넸다라는 부분이 이제 법원이 인정을 안 한 거고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최순실 씨한테 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돈은 최순실 씨한테 갔지만 사실상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삼성 측 간의 포괄적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포괄적 관계에서의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 삼성으로서는 경영권 승계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고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아주 절친한 이 지인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돕는 이러한 포괄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본 것이고 그것을 이른바 이제 포괄적 의미에서의 뇌물로 이제 규정을 한 것이죠. 이런 보게 된 또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단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3차 독대 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번째 만났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된 이 자료를 줍니다. 팜플렛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법원이 보기에는 거기로 이제 16억 갔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박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사실상 그것이 이른바 뇌물을 요구한 것이고 삼성이 뇌물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죠. 어제 나온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이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아까 소종석 국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낸 출연금 자체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재단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판결 그 선고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역시 또 여기에 관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 재판에는 또 영향을 다르게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직권남용과 이제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보면 이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근데 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출연 자체가 본인들이 뭔가 원해서 뭔가 저 대가를 원하고 출연한 것 자체가 아니라 정경련에서 이제 그 액수를 정해서 다 그동안 보면 이제 그 대기업들이 보면 그 어떤 총 생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압의 어떤 의해서 이제 돈을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즉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걸 특정하게 삼성이 뭔가 바라고 돈을 준 것보다는 정경련에서 할당한 금액을 냈을 뿐이다. 즉 여기에는 바로 대통령의 강압적인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대기업들은 일단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혐의를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재단 자체를 실제로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제 구성을 했고 실제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최순실 씨가 상당히 직권을 남용한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실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은 네. 이게 재단의 설립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정권 차원의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 재단이 이른바 최순실 씨의 어떤 이권 취득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법원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결국 지난번에 이제 재단의 기금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당연히 재단 만들게 되면 기본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네. 안정성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자금이 뭐 한 30%나 뭐 요 정도 있는데 이건 이제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 자산이 적고 운영 자산이 훨씬 많게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 구조 왜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결국 재단을 만들어서 그럼 향후에 최순실 씨가 설립한 여러 회사들과 이 재단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재단의 돈을 결국은 최순실 씨한테 가려고 하는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든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로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재단의 설립 자체, 그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 선의에 의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 특히 공직자일 때는 더 처벌이 좀 강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보세요? 네. 아마 이게 뇌물을 준 거는요. 아무리 이게 많이 주고 몇 조를 줘도 뇌물 준 거는 이게 5년 이하입니다. 근데 뇌물을 받은 거는 금액에 따라 1억만 넘어가면 무기징역에서 이게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봐도 보통 이게 뇌물 공여는 2, 3년이고요. 뇌물 받은 거는 이게 1억 넘으면 6, 7년이 한 두세 배 차이 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이것만 보면 형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조금 전에 이게 재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제 그 특검이나 검찰이 기소한 거는 바로 이게 뇌물죄와 그다음에 직권남용 강요의 실체적 경합범이에요. 따라서 이게 뇌물 부분이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재단 설립에 이게 직권남용이 있으면 직권남용이나 강요는 얼마든지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롯데 부분이 또 문제돼요. 예를 들어 이게 롯데 항상 이게 정경련에서 딱 분류한 매출액에 따라 똑같이 냈으면 그건 이게 청탁이 없지만 롯데는 이게 플러스 알파를 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플러스 알파를 낸 부분은 뭔가 이게 묵시적 청탁이 있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롯데 재판이 저는 기초가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뇌물을 받은 건 아니고 뇌물을 그냥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물을 요구만 해도 기수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박 대통령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수동적으로 줬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직접 정유라 지시를 지원했다 뭐 이렇게 언급도 있던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내용의 그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더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1심에서 큰 카드는 없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정인 이게 거의 60명 이상 놓지만 이게 박 대통령 빼고는 다 놓았잖아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모든 정인이 다 출석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듯이 아마 이게 그 이제 지금 물론 이게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분석해서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가장 주안점은 바로 이게 최순실과 공모 부분. 네. 바로 이게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공모했다는 데 대해서 과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가? 그럼 이게 어떤 간접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추론 과정을 했느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이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지금 숙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뭐 빠르면 이제 10월쯤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당초 대법원이 중요한 재판은 1, 2심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생중계되나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생중계 여부가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예요. 일단 대법원이 이제 그 내규를 바꿔서 사실 이제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듯이 실제로 재판이 이제 선고가 공개가 될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재판을 선고문을 읽는 시간이 꽤 깁니다. 자,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공개가 될 경우에 일단 1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뭐 우리 법령 3심까지 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버리면 사실은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상이 너무나 강하게 남는 거죠, 사실은. 그 피고인의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다 전달되면서 실제로 만약 2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1심의 내용만 공개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그냥 그 당연히 저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용 그 부회장 재판부도 실제로 이제 본인이 또 공인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이 공인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받는 관심은 또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판결문 있는 시간이 꽤 길고 자 그러면 그 박 전 대통령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고 그 내용이 공개가 돼버리면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확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1심에서 과연 이 공개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이거는 공개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좀 반대로 보는 게 공개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대법원에서 규칙까지 바꿔왔는데 그럼 이게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도 공개 안 하면 도대체 어떤 재판을 공개하려고 이거 규칙을 바꿨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결국 공익, 국민의 알 권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 무죄 추정이나 피고인의 인권하고 비교 형량할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은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 무죄 추정이나 삼성처럼 이게 또 우월했지만 박 대통령이 재능적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공인 아닙니까? 따라서 이 공익이 더 좀 우세해서 공개될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 못지않게 그 재판을 선고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 자체도 저희 네. 패널의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가 있는 곳입니다. 4호선 인덕원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어제 누구보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아래층 법정 311호 법정에서 그렇죠.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표정에 대해서 좀 취재가 된 게 있죠. 일단 이제 그 재판을 아마 이제 특히 원래는 이제 419호 법정에서 계속 이제 대법정에서 받아왔는데 그날은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위에서 하면서 바로 밑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어제 이제 그 재판에서도 결국 아마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본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옆에 있는 변호인한테 시시로 각각으로 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해지는 네. 속보를 통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네. 또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또 이제 옆에 있는 최명성 변호사한테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재판 결과 듣고 좀 한숨도 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양이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재판 내용 중에서 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제 공모 관계라고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으로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사실상 그것이 이른바 뇌물을 요구한 것이고 삼성이 뇌물을 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죠. 어제 나온 이 재판부의 판결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이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은 아까 소종석 국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낸 출연금 자체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재단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판결 그 선고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역시 또 여기에 관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 재판에는 또 영향을 다르게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직권남용과 이제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보면 이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근데 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출연 자체가 본인들이 뭔가 원해서 뭔가 저 대가를 원하고 출연한 것 자체가 아니라 정경련에서 이제 그 액수를 정해서 다 그동안 보면 이제 그 대기업들이 보면 그 어떤 총 생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압의 어떤 의해서 이제 돈을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즉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걸 특정하게 삼성이 뭔가 바라고 돈을 준 것보다는 정경련에서 할당한 금액을 냈을 뿐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그 경제 공동체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이게 우리 법률상이나 판례상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법률상은 뭐냐면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이 직접 돈을 안 받아도 네. 제3자가 받아도 공무원이 받은 거와 똑같은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네. 또는 이게 그 공무원의 채권자. 왜 공무원의 채권자가 받으면 공무원이 갚을 걸 대신 갚잖아요. 또는 이게 공무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받아도 이게 공무원이 받은 건 똑같이 단순 뇌물이다.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우리가 경제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판례를 보면 경제 공동체론이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이미 뇌물을 받기로 공모를 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제3자는 공동정범이 아닌 제3자가 받았을 때 저 공모 안 한 이게 제3자 뇌물인데 둘이는 이게 충분히 뇌물 받기로 공모했기 때문에 누가 받았던 관계없이 무조건 이게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다. 어제 이게 판례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요 판례에 대해서 아마 이게 기존에 이런 판례가 있긴 있어요. 네. 또 이게 반대치도 학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요 부분도 이게 그 상당히 논란이 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돈을 받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것과 똑같냐, 성립하냐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뇌물로 인정된 그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삼성이 돈을 최순실 씨 측에 건네줄 때 네. 아까 이제 77억 9천만 원을 건네줄 때 최순실 씨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건넸다라는 부분이 이제 법원이 인정을 안 한 거고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최순실 씨한테 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 얘기는 돈은 최순실 씨한테 갔지만 사실상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삼성 측 간의 포괄적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포괄적 관계에서의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 삼성으로서는 경영권 승계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고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아주 절친한 이 지인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돕는 이러한 포괄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본 것이고 그것을 이른바 이제 포괄적 의미에서의 뇌물로 이제 규정을 한 것이죠. 이런 보게 된 또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단초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3차 독대 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번째 만났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동계 스포츠 연계센터와 관련된 이 자료를 줍니다. 팜플렛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법원이 보기에는 거기로 이제 16억 갔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박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아무리 재판부가 다르지만 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이쪽 재판부가 상당히 그 많은 이제 원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볼 때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쪽 재판부에서 공모관계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뭐 한마디로 이제 경제적 공동체다. 그렇죠. 한 주머니 찬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작년도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었는데 저기서 보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하는 수준의 역할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